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소용도로 수석 총선 전국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제 기자가 전해줬듯이 이한구 위원장 오늘 이제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이제 뭐 타 당에 비해서 그 현역 의원 뭐 물갈이나 컷오프가 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요. 또 그렇게 된 이제 과정에는 사실 그동안 이제 계파 갈등의 뇌관처럼 여겨지고 그 예민하게 보여졌던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또 수도권의 좀 새누리당이 좀 안정적인 지역들에 대해서는 아직 공천심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이제 심사보다는 더 큰 폭의 물갈이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예고를 한 걸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예. 그 텃밭 다선 의원 후배들에게 진로를 터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에게 다소 무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또 이한구 위원장이 하기도 했고요. 국회의원 품위 부적격자를 뺄 예정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윤상현 의원을 암시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연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 그 윤상현 의원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초기에는 아마 뭐 취중 실언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고 뭐 김무성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한 사과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좀 쟁점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이 문제가 계속 이 문제를 안고 갔을 때 수도권 전체 어떤 선거, 새누리당 전체 선거판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이 커졌고요. 예. 오늘 이제 이한구 위원장의 어떤 발언 속에서 품위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엄명한 부분은 윤상현 의원과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윤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 활동 접어두고 이제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용퇴론까지 거론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 안팎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공천 관련해서 관심 받았던 게 살생부 파문과 관련된 분들이 어떤 처분을 받느냐 이 문제가 먼저 나왔었는데 거기서 일단 김무성 대표 지역구는 경선이 결정이 됐고요. 또 정두원 의원 등은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윤상현 의원의 어떤 이 취중 발언, 막말 파문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컷오프 결정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 스스로 일단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직 그 결정이 지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뭐 상황에 따라서는 윤상현 의원이 그 개별적인 거취 표명을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6차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그만큼 이제 윤상현 의원의 거취를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또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부담인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 이 문제가 윤상현 의원 개인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사실은 이 새누리당이 뭐 공천 내홍을 넘어서 내전까지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격화된 배경에는 이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같이 몰려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대구 지역의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또 비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하고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인 결정보다는 그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결정이 내려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이 대구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유승민 의원 배신의 정치인이라고 지금 친박계에서는 꼽히지 않았습니까? 경선 기회를 과연 줄 것인지 만약에 경선 기회를 박탈한다면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또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이한구 위원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오늘 그 이제 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발표한 내용 중에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또 아마 일단 컷오프 대상으로 명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을 지목한 걸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유승민 의원의 어떤 그동안에 이제 사실 그 문제로 인해서 지난 이제 작년에 원내대표 시절의 발언으로 인해서 원내대표를 사퇴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유승민 의원이 주장했던 그런 문제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현재 경제정책 노선이나 이런 것들과는 반한다 아니면 다르다라는 것들은 서로 이제 분명해졌습니다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당 정체성에 반하는 노선이냐 이 문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크죠. 이게 유권자들이나 어떤 당내에서 볼 때도 그 새누리당이 결국 현재 가고 있는 아니면 이번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서 펼칠 경제 정책들이 과연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말한 어떤 그런 노선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을 것이냐. 현재 사실 당에서 내놓고 있는 어떤 경제 이제 총선을 대비한 현재 공천 때문에 너무나 관심이 쏠려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만 각 당들이 경제 정책 공약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 속에는 사실 좀 따뜻한 어떤 시장 경제, 공정한 경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반하는 행동으로 해서 공천에 배제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당사자나 지지자 아니면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승민 의원을 만약 공천에 배제했을 때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진실한 사람 발언, 그다음에 뭐 개파 논리에 입각한 공천이라고 해석이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뭐 승리를 거둔다면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원하는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이 결국은 어떤 개파 논리나 어떤 그런 당내 논리에 입각한 공천에 의해서 파생됐다. 예. 이런 책임론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이 대통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아마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그런 고민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예, 새누리당의 고심이 아주 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김무성 대표 지역구죠. 부산시 중영도구 3자 경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 대표를 경선에 올리는 것은 좀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예외적이죠.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계속 상향식 공천을 주장을 해왔고 이 부분을 끝까지 고수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원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김무성 대표만이 아니라 그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이인재 최고위원 지역구도 경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향식 공천이라는 어떤 큰 틀을 전혀 무시하고 버린 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뭐 일종의 구색 맞추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다선의 중진 의원들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같이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좀 공천 상황도 좀 살펴보죠. 친노 진영의 좌장격으로 꼽혔던 이해찬 의원 결국 공천 탈락했군요. 사실 공교롭게 이제 어제가 아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네. 했던 것 같은데 김종인 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제 공천 배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있었고 실제로 오늘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지금 물갈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당내에서 받아들일 것이냐를 가르는 어떤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친노 패권주의를 좀 바꾸겠다라는 김종인 대표의 공언이 있었고 그런 어떤 시각 속에서 공천에 대한 그 심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문제를 기존에 이제 친노 그룹에 속해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 친노를 청산하는 걸 볼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패권주의라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구태를 좀 제거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친노 진영 전체에 대한 일종의 그 과도한 물갈이다 이렇게 보여질 때는 아마 그동안에 이제 컷오프된 분들도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 예.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떤 당내 혹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그 내 갈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친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수 추천으로 사실상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일종의 좀 안배는 됐지만 그러나 결국 이해찬 의원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표직 사퇴하고 이선으로 물러난 상태에서 예. 친노 물갈이 어떤 핵심적인 어떤 상징처럼 지금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종시에서 이해찬 의원을 대체할 그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해찬 의원을 물갈이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문제, 김종인 대표는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네. 그런 것이 어떤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지 못할 때 결국 이게 어떤 이 친노 패권주의라고 묶어서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과도한 그 물갈이 어떤 기획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 받아들일 때는 그동안에 컷오프된 분들을 포함해서 이거를 정상적인 어떤 절차의 심의, 심사에 의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가 있죠. 예, 앞으로 좀 반응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이 김한길 의원 지역구였죠. 서울 광진갑 전해숙 전 의원이 공천이 됐고 또 박지원 의원 지역구인 목포에는 조상기 예비 후보가 공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야권 통합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가 그 통합을 이야기할 때도 일단 시간이 없다. 그게 마냥 기다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게 이제 뭐 지난 주말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난주 상황에서 이번 주가 지나면 사실 통합이나 연대는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상황에서 이제 김한길 선대위원장 사퇴했죠. 김한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각을 세우면서 이 연대와 통합 문제에 어떤 국민의당 내부에서 문을 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 결국 되지가 않았고요. 이분들도 거친 문제까지는 가지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역들을 계속 비워놓고 공천을 진행한다는 건 그 당의 입장에서 예. 논리가 좀 궁색하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일단 공천이 진행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연대 부분은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당대당 차원에서 아니면 이제 당내 어떤 그래도 지분이 있는 분들이 나서서 직접적인 협상을 하는 과정보다는 개별 지역구 차원에서의 또 후보 간 연대나 단일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좀 낮아지고 가능성들이 그런 정도의 길이 열려 있지 않게 되겠나 싶습니다. 예.
또 5선인 이미경 의원, 정호준 의원 같은 경우도 컷오프가 되는데 국민의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미경 의원은 이제 뭐 정세균계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이제 5선 의원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당적을 바꿔서 출마할 것이냐 부분은 좀 불확실합니다만 정호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대철 전 상임고문이 국민의당으로 이미 당적을 이동해 네.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이유로 아마 이제 컷오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당을 좀 옮길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김한길 의원의 입지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야권 통합을 이유로 해서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민의당 당 내에서 상당히 갈등이 심했고 그 선봉에 안철수 대표가 각을 세운 가장 예민한 지점이 김한길 이제 전 선대위원장이 있었는데 예. 결국 이 상황에서 이제 당대 당 차원의 통합이나 연대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당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어떤 허락 없이 전체적인 수도권 전체 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연대를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본인 지역구를 비롯해서 사실상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풀어내기가 예.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이 처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걸을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 뭐 이런 가운데 이제 당 차원의 연대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을 하고 반발을 하면서도 이제 지역구별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여지를 좀 남겨놓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전체적인 입장이 바뀐 건 예. 아닙니다만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연대나 단일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이제 말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의미를 읽힙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이 문제를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국민의당도 사실 지금 계속 공천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많은 네. 지역의 후보들을 이제 단수 공천하거나 경선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는 결국 선거전이 본격화됐을 때 사실 뭔가 좀 압박을 더 크게 느끼고 부담이 커지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전현직 의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 당 예. 중에 그렇지만 결국 이 야권 후보들이 분열된 상황에서 당선 안정권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놓이게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인데요. 결국은 안철수 대표는 연대는 없다라는 것을 공언했지만 개별적으로 알아서 협상을 할 수는 있다라고 이제 열어놨는데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굉장히 다급해질 수가 있죠. 예. 만약 국민의당이 후보를 많이 내면 낼수록 결국 많은 지역에서 접전 내지는 오히려 야권의 어떤 우세 지역에서 판세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걸 풀어내기 위한 방법들도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판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